백만 개미의 이기는 습관. 안녕하세요, 백만대군 주식TV입니다. 먼저 방송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 구독, 알람 필수로 먼저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최소한의 구독료니까요, 이 정도는 돈 드는 거 아니니까 해주실 수 있죠. 그리고 조금만 있으면은 지금 제가 구독자가 121명입니다. 그거 하나만 더 붙이면 이제 1210명인데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조금만 도와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릴게요. 오늘 제가 지난번에 이제 에디슨 EV 영상을 제가 올려드렸습니다. 두 개네요. 두 개 정도 올려드렸고, 지난번에 또 보니까 댓글이 또 조용수님께서 올라간다더니 오늘 떡락이네, 제대로 하소, 이렇게 좀 올려주셨는데 참 안타깝습니다. 왜냐면은 제가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은 좀 급등락이 당연히 있다, 그리고 좀 길게 봐야 되고 진정성을 믿고 기다려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아쉽습니다. 너무 이제 주가 흔들기에 좀 많이 이제 당하신 것 같아서 그런 부분에 좀 안타까움을 좀 표하고요. 오늘 에디슨 EV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은 에디슨 EV 저는 여전히 상승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습니다. 당연하죠. M&A가 뭐 이렇게 순탄하게 가는 경우가 잘 없고, 또 굉장히 이슈가 되었던 쌍용차라는 엄청난 적자 기업을 인수하는데 현대기아차도 아니고 어디 뭐 유명한 자동차 회사도 아니고 어디 저기 뭐 벤처기업 같은 회사가 들어와 가지고 에디슨 모터스라는 또 테슬라를 모방하는 뭐 그런 회사가 들어와 가지고 인수를 한다고 하니까 아무래도 의심이 많이 가고 뭐 감당을 할 수 있겠나라는 이제 의구심이 많이 들고, 그에 따른 이 언론들의 공격 그리고 불안감, 주가가 올라갈 때야 뭐 강양권이 최고다 뭐 이렇게 얘기가 나오지만 주가가 떨어지면은 사기꾼이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건 어쩔 수 없고, 그냥 그런 거는 강영권 회장이 이제 감당해야 될 부분이고, 보시면은 저는 최근에 뉴스들 나온 거를 좀 말씀드리면서 볼게요. 일단 주가 먼저 보겠습니다. 주가 뭐 이평선이랑 이런 거는 다 지웠습니다. 일단 뭐 무상증자 때 올라간 거 빼고 쌍용차 인수대금 51억 원이 뭐 할인돼 가지고 상당히 좀 원했던 폭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좀 할인했다라는 거 다들 잘 아실 거고요. 어쨌든 최근 거래일에 이제 보시면 뭐 요때는 이제 상한가 간 것이 이때가 바로 쌍용차 51억 할인, 그리고 급락했을 때는 뭐예요? 키스톤, 그 사모펀드 쪽에서 쌍용차 인수를 투자 유보한다, FI였죠. 재무적 투자자였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투자자 하나 빠져나가니까 이거 에디슨 모터스 감당할 수 있겠냐, 뭐 이런 이제 내용이 있었고, 그러면서 이제 주가도 급락한 모습입니다. 오늘은 4%대 소폭 반등을 줬는데 올라갈지 말지 이거 손절은 하지 못하실 거예요. 예, 그래서 지금 차트를 보시면은 당연히 한 5만원대 이상에서 사신 분들은 좀 반성을 하셔야 됩니다. 제가 보니까 뭐 토론실이라든가 이런 것도 다 봤더니 5만원대 있으신 분들은 약간 그 소위 말하면 도박을 하신 거죠. 그렇죠? 도박이 아니라 이 회사의 그 기대감을 가지고 가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기준을 잡으시고, 주가야 당연히 출렁일 수가 있어요. 어떤 종목이든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거기 안에서 우리가 좀 마음을 다잡고 흔들리지 않으려면 어느 정도의 내가 고른 종목에 대한 믿음, 보통은 이제 분석 안 하고 쫓아 들어가니까 흔들리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을 제가 잡아드리겠다는 의미에서 이걸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이 에디슨 EV에 대해서 최근 나온 뉴스를 보면서 반박을 좀 할 거는 좀 하면서, 제가 뭐 에디슨 모터스 관련자는 아니지만 제가 이제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종목으로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에디슨 모터스 최근에 이런 얘기가 나왔죠. 쌍용차 인수 추진, 에디슨 모터스 쪽 상장사 40억 넣고 50억 빼왔다. 이거는 정말 개소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은 애초에 500억 원이 아니라 2천억 원 예정돼 있었어요. 네, 그쵸? 네, 근데 40억 원의 경영권 인수해가지고 뭐 M&A 해서 M&A 판에서 이제 도운 거죠. 그래서 이제 뭐 투자조합도 있었고, 투자조합과 같이 이제 M&A를 함께 했다고 보시면 되고, 어쨌든 M&A 성공이 됐으니까 투자조합은 빠져나갔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작전준이 아니니 하는 게 있는데, 투자조합들 대부분 다른 이제 M&A 코스닥 시장에서 M&A가 좀 이루어지는 종목들 보면요,
대부분 전환사채 발행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제 인수한 다음에 그 보호예수가 풀리는 기간에 많이 털고 나오거나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그런 경우도 아니고 투자 조합들이 굉장히 많아요. 어쨌든 이건 이제 깨끗해졌다 이겁니다. 투자 조합이 빠져나갔기 때문에 그런 이제 털고 나갈 물량들은 다 털고 나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구조는 뭐냐면요, 이겁니다. 제가 원래는 어제 찍었어야 됐는데 어제 좀 제가 정신이 없어가지고 못 찍었어요. 그래서 이거거든요. 지분 구조가 지금 현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쨌든 순서는 이렇죠. 강영건 회장이 에너지 솔루션즈를 가지고 있고, 에너지 솔루션즈가 에디슨 모터스를 가지고 있는데, 에너지 솔루션이 이 세미시스코를 인수하면서 에디슨 EV로 이제 사명을 변경한 거죠. 그래서 이 상장사를 가지고 유일한 상장사잖아요. 그러니까 애초에 뭐 유상증자라든가 전환사채 발행 이런 것들을 예전부터 언급을 했었습니다. 전환사채 이런 것들을 발행해서 에디슨 모터스에 투자를 해서 쌍용차를 누가 인수해요? 에디슨 EV가 하는 게 아닙니다. 에너지 솔루션즈가 하는 게 아니에요. 강영건 회장이 하는 게 아닙니다. 누가 해요? 에디슨 모터스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에디슨 EV가 이 에너지 솔루션즈가 지주회사격으로 되는 것이고, 나중에 뭐 에너지 솔루션즈가 뭐 에디슨 EV가 뭐 이렇게 합쳐진다라는 뭐 그런 이제 소문도 있긴 한데, 그럴지 안 그럴지는 모르겠어. 그게 중요한 게 아니죠. 이 지주회사가 이 소형 전기차 주력, 그쵸? 이거는 뭐 일반 승용차라든가 뭐 버스 뭐 이런 것들이 있고, 이 에디슨 EV가 상장사니까 상장사를 이용해서 이 에디슨 모터스를 지원하는 겁니다. 이 에디슨 모터스가 뭘 인수해요? 쌍용차를 인수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500억을 투자해서 빼갔다는데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애초에 투자하기로 했고, 애초에 예정된 금액이 2천억 원이었어요. 2천억 원. 아직 드렸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일정을 보시면은 그 전환사채 발행이라든가 이런 기간들이 쭉 있고, 지금 현재는 아직까지 진행 중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쌍용차만 보실 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왜냐면은 오래 전부터 자꾸 쌍용차 관련주로 인식이 돼가지고, 요거를 이제 아무래도 이제 쌍용차가 아무래도 지금 진행되고 있는 이슈고, 또 쌍용차에 대해서 많은 이제 말들이 오가기 때문에 또 이거에 집중되었기 때문에 이것만 이제 집중하시는데, 애초에 이 월간 조선에서 21년도 6월에 이때면 언제예요? 주가로 보시면 6월이면요, 2021년 6월이면 요때입니다. 요때 이제 막 세미시스코에서 뭐 에너지 솔루션즈에서 인수한다면서 막 점상 갔죠. 요때가 6월이에요. 6월 주가로 보시면은 이 월봉 말고 일봉으로 보시면 요때가 6월이에요. 요때 그래서 점상 막 갔죠. 요때가 6월이에요. 지금 나중에 아니에요. 근데 저 때부터 강영건 회장은 뭐라고 말했냐, 여기 보시면 쌍용차 인수가 언론 플레이가 아니다. 그리고 해외 자동차 업체도 인수 문의가 쇄도한다. 우리 좀 인수해달라 이거죠. 근데 쌍용차 인수가 최종 목표가 아니다. 이게 있단 말이에요. 어쨌든 뭐냐면 꿈이 있는 기업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꿈이 있는 기업이다. 이걸 믿고 가야 된다는 겁니다. 목표가 있다. 전기차 시장을 선점하고 싶은 이런 목표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믿고 가실 분들은 에디슨 EV를 들고 가시는 거고, 그러지 못하시고 주가에 자꾸 주가 출렁이는 거에 허덕이시면은 가지고 있지 못하는 거예요. 자꾸 손절하시다가도 급등하면 떨어졌고, 또 떨어지면은 올라가고, 어쨌든 이슈는 아직 끝나지 않았고, 뭐 쌍용차 인수하고 이런 거는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알 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들만 컨트롤하면 되죠. 뭐냐면은 이 회사의 성장성을 보는 거예요. 그쵸? 그리고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이라고 그만한 이제 이슈가 있는 거를 감당하려면 그만큼 내가 손실복구도 감수해야 된다는 겁니다. 어쨌든 이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더 올라간다라고 단순하게 생각해서 매수를 하는 거는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애초에 이런 이제 언론에 또 쏟아져 나온 이슈에 말리지 않으려면 확실하게 알고 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해외 자동차 업체도 인수 문의가 쇄도한다. 그렇기 때문에 쌍용차 인수가 최종 목표가 아니다라고 한 거는 애초에 최근이 아니라 이때부터 나온 거예요. 이때. 그래서 자꾸 쌍용차에서 500억 원을 500억 원을
운영자금으로 지원을 해주는데 자금 출처를 공개하지 못하겠다고 하면 이거 뭔 상황인 거예요, 그쵸? 이 500억 원을 지원해줬으면 이 노조라든가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강하기 때문에 마인드라나 이제 중국 상하이 자동차도 손뗀 거 아니겠습니까? 금속노조 쌍용차 지부가 굉장히 세잖아요. 제가 그 현장을 가까이 한 사람으로서 압니다. 제가 평택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에서 감당하기 위해서는 누군가 이 돈을 정상적으로 써야 되고, 강영권 대표가 말하기를 전기차, 미래 자동차에 대한,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제 빼간 어디 쓸데없는 데 쓰지 말고 내가 지원해준 이 500억 제대로 써라 이거죠. 그러면서 이제 미래 자동차에 대한 연구 개발에 초점을 맞추라 이겁니다. 근데 이걸 공개하지 못하겠다고 하면 그거는 사실 지원해주지 못할 만한 이유죠. 그래서 지금 이런 경우가 나오는 거고, 쌍용차라는 거는 마인드라도 이제 손 떼는 게 아무래도 그 티볼리라든가 이런 것들을 성공적으로 출시했지만, 런칭했지만 아무래도 노조가 굉장히 세고 이러면서 거의 뭐 질렸기 때문에 이제 나가는 걸 겁니다. 어쨌든 지금 뭐 이렇게 쭉 내용이 나와 있는데, 제가 이 링크는 뉴스를 한번 쭉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내용을 읽어보신 분도 계시는데 이걸 제가 콕콕 집어 드리기보다는 한번 정독해서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고, 또 에디슨 모터스의 회사 그 홈페이지에 가보시면 이런 이제 기술력에 대해서 자신하는 그런 글들이 있거든요. 이렇게 쭉 에디슨 모터스 속에 이런 테슬라 모터스를 추월하겠다라는 뭐 이런 포부와 함께 쭉 내용이 있습니다. 중요한 건 이제 기술력일 텐데, 또 앞으로 뭐 어떤 거를 나타낼지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뭐 이런 거 쭉 뭐 읽어보시고, 이런 기술력들, 전기자동차의 주요 3대 기술, 모터, 전자제어, 배터리를 자체 개발하고 있다. 네? 그래서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보시면서 그냥 한번 쭉 읽어보시면서 에디슨 모터스를 나는 에디슨 EV를 장기 투자할 거다, 물려서 어쩔 수 없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이런 걸로 마음을 다잡으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뭐 출시라는 거는 뭐 자동차뿐만 아니라 이런 이제 요트 사업도 뭐 함께 하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참고하시고, 뭐 드론이라든가 전기 PAV 뭐 이런 것들도 출시 예정에 있다,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어쨌든 에디슨 모터스가 이런 이제 버스라든가 이런 것들은 서울에서 가장 많이 이제 가져간 그런 이제 자동차 회사이기도 하고, 공장도 그래도 뭐 가짜 공장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런 실체가 분명히 있고 매출이 잘 나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꼭 한 번씩, 이거는 제가 짚어드리면 그냥 뭐 넘어가실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링크 고정해서 댓글 고정해서 드릴 테니까 꼭 링크 타셔가지고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도움이 꼭 되실 거예요. 분명히 되실 거예요. 네, 그래서 꼭 이거는 읽어보셔라. 이 두 가지는 꼭 읽어보셔라. 그래서 이 월간조선에 나온 내용을 좀 참고를 해보면 어쨌든 이 정권과 좀 관련이 있지 않냐, 특혜를 받았지 않냐, 이런 의혹이 많았어요. 이번에 많이 성장했기 때문에. 또 여러 군데서 이제 그 많이 버스를 가져갔거든요. 그러면서 현대차라든가 이런 것들도 좀 이기면서 특혜가 아니냐 뭐 이런 내용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면서 이걸 좀 해명하는 내용이고, 이게 중요한 거예요. 쌍용차 인수가 목표가 아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여러 뒷말이 나왔다. 일단 인수할 의사가 없는데 뭐 하려고 언론 플레이를 하냐, 이런 우리나라 자동차 산업 발전에 이바지하겠다라는 각오로 수많은 검토 끝에 내린 단언이다. 저는 이 목표에 저는 걸어도 되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출렁이고 있지만 언젠가는 이제 그 안정적인 회사로서 작용을 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왜냐면은 쌍용차를 인수하지 않아도 쌍용차 인수에 실패할 때가 이제 문제잖아요. 쌍용차 인수를 하지 않겠다라고 발언했을 때는 분명히 주가는 하락할 겁니다. 그쵸? 그날 이제 실망 매물들이 많이 나와서 하락이 아니라 뭐 하한가 수준으로 내려갈 겁니다. 근데 하지만 더 매수할 만한 그런 회사다라는 거죠. 왜냐면 일단 상장사, 에디슨 EV라는 상장사를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많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유상증자라든가 통해서 이 설비나 뭐 기술력들을 한 번에 가져올 수는 없고, 조금 더 더뎌질 수는 있겠지만, 좀 지체될 수는 있겠지만, 자체적으로 공장을 증설해서 군산에 이제
그 새만금에 한 것처럼 증설을 해서 투자를 해서 공장을 증설할 수가 있겠고, 또는 외국계 회사를 인수를 해가지고, 아직 뭐 공개되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외국계를 인수하면서 이제 그 외국계 회사를 운영할 수도 있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있어요. 여기 보시면 이 자를 통해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쌍용차 인수를 최종 목표로 생각하고 있지 않다. 그래서 인수가 아니라 뭐 인수가 되면 5년 이제 흑자 전환할 자신이 있지만 무리하게 하진 않겠다. 이 노조를 가지고 이제 하는 말이 노조. 그리고 인수 외에 또 다른 대안이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더러 뭐 내연기관 자동차 회사들을 인수해서 성장시켜달라는 요청이 인도, 미국, 스페인,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우크라이나, 러시아 등 각국에서 쇄도하고 있다. 그래서 예를 들면서 해서 뭐 자료를 보여주면서 유럽의 어느 국가에서는 매년 21만 대의 내연기관 승용차와 상용차를 제조하던 회사가 있는데, 이 회사가 폐업할 예정인데 인수 의사를 물어봤다 이거예요. 그래서 내연기관 자동차와 더불어서 전기자동차를 생산하는 회사로 변모시켜달라는 취지다. 그래서 고용만 승계해달라. 그리고 일자리를 추가로 마련하면은 3 유로를 지원하겠다라는 이제 구체적인 제안도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테슬라도요, 제가 분명히 기억합니다. 제가 청담동에 그 테슬라 매장이 있거든요. 제가 거기 맞은편에 순댓국집 있죠, 순댓국집. 거기서 밥을 먹고 있었는데, 그때 이제 테슬라가 막 한두 대 막 우리나라에 몇 대 안 다닐 때입니다. 근데 이제 테슬라 매장이 있었고, 테슬라가 좀 너무 괜찮은 것 같았어요. 그냥 디자인이 이뻐서 사고 싶다라는 생각만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러면은 테슬라 주식을 사볼까? 진짜로 사진 않았습니다만은 그때는 이제 그렇게 그냥 생각만 했죠. 테슬라 매장을 간 김에 이제 간 것도 있고, 코로나 이전이죠. 그러니까 한참 이전인데, 그때까지만 해도 한참 테슬라가 망한다고 했으면 망한다, 내년쯤에 망할 것이다, 뭐 이런 내용이 거의 뉴스에 막 도배됐을 때입니다. 근데 어떻게 됐어요? 지금 테슬라 어떻게 됐습니까? 엄청난 시총을 자랑하고 매일매일 급등해. 일론 머스크는 스타가 됐고, 그렇죠? 돈 많이 벌어가지고 스페이스 X도 성공적으로 지금 이끌어 나가고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테슬라도 마찬가지였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다 확인하고 사면 늦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되 막 레버리지를 일으켜가지고 사진 마시고 좀 장기적으로 한 10배가쯤 생각하겠다. 지금 왜냐면 주가 자체가 많이 올라갔다, 무상증자 효과로 많이 올라갔다가 지금 반토막 이상 떨어졌단 말이에요. 어느 정도 주가 조정은 충분히 받았는데, 내가 이 회사와 함께 하겠다라는 그런, 어쨌든 에디슨 EV로 설명 변경됐고 에너지 솔루션즈가 지분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이 이상 이 회사와는 좀 이제 어느 정도 성장을 같이 할 겁니다. 에디슨 모터스는. 이거 갑자기 뭐 에디슨 EV를 상폐시킬까요? 그러진 않죠. 상장사라는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그럴 수가 없어요. 에디슨 모터스가 오히려 다시 상장을 할 수도 있죠. 그런 것처럼 상장회사라는 그런 굉장한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이 다른 상장사가 있는 것도 아니고 에디슨 EV 하나이기 때문에 에디슨 EV를 이 종목을 잘 이용을 할 겁니다. 아무튼 레버리지를 일으켜서 하신 분들은 당연히 더 불안하겠죠. 본인이 감당할 수 있는 이상의 그런 자금을 투입하신 거니까. 하지만 어느 정도 이 인수했을 때 제 생각에는 15,000원 뭐 최후의 상황까지는, 정말 인수가 실패했을 때는 10,000원까지도 한번 떨어질 것도 생각을 해보되, 그 이후에는 쭉 우상향 해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장기적인 관점에서. 단기적으로 상승 하락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건 기술적으로 그냥 잘 찍어야 되는데, 그런 투자하실 거면은 사실 이기는 습관이 아니고 도박도 아니고요. 그냥 지는 매매를 하고 계신 거기 때문에 그런 거는 좀 자제해 주시길 바라겠고, 어쨌든 우리가 잘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되잖아요. 어차피 여태까지 가지고 계신 분들이 검색을 하고 계신 거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제 비전들을 보시고 가져가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뭐 쌍용차를 인수하면 내연기관 차들도 팔고, 전기차 뭐예요? 바디들을 이용해서 전기차들을 이제 만들겠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기존 모델이 있으니까 다른 이제 자동차 회사보다 우리는 더 적은 자금으로 빨리 출시를 할 수 있겠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뭐 이런 계획들이 있기 때문에 비전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미궁속으로 빠지고 있다라고 하는데 쌍용차 매각이 미궁으로 빠질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쌍용차가 다가 아니라는 거, 요거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에디슨 모터스는 쌍용차 인수가 목표가 아니다, 무리하게 인수하지 않겠다고 이미 말해 놓은 바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쌍용차가 아니더라도 성장성은 크다. 첫 번째, 일단 외국계 인수, 그리고 두 번째, 에디슨 EV를 활용한 자금 확보, 후 설비 투자, 뭐 이런 것들이 있겠고, 설비 투자 및 상용차 개발. 왜냐면은 이미 에디슨 EV에서 초소형 EV 제타라는 차를 이제 만들고, 또 다른 이제 초소형 트럭 같은 것들도 만들고, 포터 같은 이런 중형 트럭도 만들고 버스도 만들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차체 개발이나 뭐 이런 디자인을 통해서 상용차 개발도 충분히 들어갈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겠고, 또 외국계 기업 인수 후 상용차, 뭐 이런 뭐 예상들이 있겠죠. 그리고 에디슨 EV 자체가 한 기대, 뭐 이런 것도 있거든요. 왜냐면은 지금 보시면 에디슨 EV가 세미시스코 때 상당히 좋지는 않았죠. 다들 아시다시피 뭐 적자 기업이었습니다. 연간으로 보시면 상당히 이제 적자 기업이었고, 2018년부터 적자를 시작해서 계속해서 적자 폭을 확대하고 70억이 넘는 그런 적자 폭을 확대를 한 그런 기업입니다. 하지만 작년부터 조금 달라졌죠. 그래서 이번 이제 4분기 매출 영업이익이 상당히 중요한데, 지금 보시면은 적자폭을 작년 3월달 1분기부터 좀 많이 축소한 다음에 흑자 전환, 그리고 똔똔 치고, 그 다음 이번에 어느 정도 적자폭을 축소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고, 적자에서 어쨌든 분기 흑자로 이렇게 돌아서는 모습들은 긍정적인 방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에디슨 EV 자체도 관심이 있으시다면 최소한 이 유튜브만 찾아보시지 마시고 에디슨 EV도 홈페이지에 한번 들어가 보셔가지고 어떤 이제 상황들이 있나, 어떤 걸 파냐, 이런 차를 팝니다. 근데 상당히 비싸요. 보조금 받아도 비쌉니다. 근데 이런 초소형 자동차들이 있어요. 뭐냐면은 이런 트럭, 이런 거 우체국에서 쓰고 있죠. 그렇죠? 그리고 배달이나 이런 푸드트럭 같은 경우에 이 초소형 트럭도 쓰더라고요. 네, 그런 부분도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거는 이제 작은 트럭을 제가 어제 운전하면서 봤는데 에디슨 모터스인지는 모르겠어요. 이렇게 트럭으로 이렇게 감싸서 무슨 뭐 푸드트럭 뭐 이렇게 써있더라고요. 그리고 어쨌든 우체국에서는 에디슨 모터스의 뭐 이런 트럭을 지금 사용하고 있다. 그리고 EV 제타 같은 경우도 출퇴근용이나 이런 것들로 많이 이제 나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반도체 디스플레이 그런 이제 사업부도 반도체 그 사이클과 함께 좀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이 에디슨 EV를 가져가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실 거라 이렇게 보고 있고요. 차트도 보시면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많이 떨어지는 건 맞고, 상한가 뭐 하루의 등락폭 자체가 상한가도 갔다가 뭐 쭉 밀렸다가 뭐 왔다 갔다 합니다. 어제만 해도요, 장중에 뭐 1.75% 좀 오르나 싶었더니 바로, 그러니까 종가가 여긴데 상당히 많이 빠진 거죠. 시가가 3.49%니까 올라갔을 때 따지면은 한 그래도 5% 올랐다가 쭉 빠진 거잖아요. 그쵸? 5% 장중 시가 기준으로 하면 쭉 빠진 거잖아요. 그만큼 이제 변동성이 강하고, 이때 보면은 고가가 15.85%, 저가가 3.58%거든요. 마이너스. 그러면은 하루 등락폭이 뭐 20%는 그냥 왔다 갔다 하는데, 이런 변동성을 견뎌내야만 에디슨 EV를 가져갈 수 있다는 거고, 이거 감당 못하면 많은 종목을 찾으셔야 되는 겁니다. 삼성전자 뭐 이런 것들, 그런 거 사지 않고 이거 산 이유는 어쨌든 굉장히 크게 될 회사이기 때문에 사셨을 거라 생각하거든요. 이 주가, 단기적인 주가 흐름 떨어지고 이럴 때 뭐 계좌 안 볼 수도 없고 안 힘들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차분하게 좀 가지고 가신다면, 아무리 누군가 이렇게 흔들고 제끼고 하더라도 내 원칙대로, 우리 그 있잖아요, 복싱 같은 거 하게 되면
상대방을 끌어내리기 위해서, 카운터를 치기 위해서 페인트 속임수도 내고 하면서 상대방의 움직임을 끌어내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카운터 치고 뭐 이런 이제 공격들이 연타로 들어가게 되는데, 그런 것처럼 아무리 흔들고 제껴도 내 할 일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 것처럼 이 주가 뭐 의미가 뭐가 있어요. 그리고 뭐가 중요합니까? 이 쌍용차 인수될지 말지 이 결정된 것도 없고 될지 안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왜냐? 나온 게 없기 때문에. 그렇죠? 안 될 거라는 뭐 이슈도 있는데 되면 어쩔 거예요. 그렇죠? 이거는 뭐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이거는 결정이 돼야 되는 거기 때문에 하지만 이 쌍용차가 끝이 아니고 이 에디슨 그 모터스와 에디슨 이브에 대한 가치를 생각하시고 가져가신다면 좀 더 마음이 편안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돼서 영상을 한번 올리게 됐고요. 단기적인 주가 흐름도 당연히 중요하지만 어느 정도 자금을 좀 너무 무리하게 하지 마시고 변동성을 좀 견딜 수 있을 만큼의 그런 이제 투자를 하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제가 오늘 워낙 그 이슈들에 대한 뉴스들이 많이 나와서 또 많이 이제 빨리 찍고 싶었는데 제가 원래 자료를 좀 만들고 있었어요. 그래서 뭐 좀 정리를 좀 하고 있었고 뭐 이런 뉴스들 정리하면서 뭐 이렇게 차트에 이렇게 뽑고 있었는데, 어쨌든 어제 뉴스를 보니까 강영건 회장이 뭐 이런 진정성 믿고 지켜보면 된다 이 내용을 보니까요, 좀 제가 어제 정리하고 있었던 내용들을 좀 이미 좀 말한 것들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뉴스로만 이렇게 보여드리면서 말씀드리게 됐습니다. 만약에 이제 더 에디슨 모터스에 대해서 좀 더 시원하게 좀 뭔가 해소하고 싶다 이런 것들이 있다면 하단 댓글창을 통해서 남겨주세요. 그러면 제가 텍스트로도 이렇게 남겨드리도록 하고요. 이 에디슨 모터스의 이 홈페이지와 이 월간조선의 인터뷰 페이지는 제가 고정 댓글을 통해서 링크 남겨드릴 테니까 꼭 참고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늘 여기서 영상 마치고요. 오늘 영상이 좀 기네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 꼭 뭐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그리고 궁금하시면 뭐 댓글, 그리고 궁금하지 않으시더라도 댓글 한 번씩 써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늘 여기서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